자, 전기라는 녀석은, 자, 빠르게 할게요. 지금 녹화를 안 눌러서 다시 하는 거니까. 전기라는 녀석은 크게 정전기, 회로, 전자기로 나뉘고, 오늘 배우는 게 정전기, 회로는 이제 다음 주 내용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그거 배웠죠? 그 건전지랑 집게전선이라고 뭐 전구 꽂고, 전구나 LED 꽂고 불 켜지고 막,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게 회로. 그 다음에 전자기는 그 아마 초육 과정이 역시 있을 거예요. 쇠못에 에나멜선 이렇게 막 감으면 이제 전자석 되는 거. 그거랑 관련되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전자기입니다. 오케이. 자, 정전기랑 마찰전기라는 말이 있는데, 정전기라는 말은 상태를 뜻해요. 일렉트로스태틱. 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로 다른 전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드는 현상들이고, 마찰전기라는 거는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겁니다. 그럼 어떤 원인으로 생기냐? 원자를 좀 들여다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을 전자가 돌잖아요. 그리고 핵이라는 녀석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리고 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하값이, 상대적인 전하값이 양성자 한 개가 플러스 1, 2입니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0. 전자는 마이너스 1, 2예요. 여기서 2라는 거는 전자 한 개분의 전하의 양입니다. 즉, 여기 보면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죠. 여기서 이제 화학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죠. 왜 원자는 중성인가? 서술형 써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1번일 겁니다. 왜 원자는 중성인지 쓰시오.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의 크기와 핵의 양전하 총 크기와 전자의 음전하 크기의 총 합계가 같기 때문에. 왜? 양성자는 핵에 뭉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핵의 플러스 전하량 전체 크기랑 전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얘네들 다 합한 것이 어떻다? 같다. 그런데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잖아. 그 말은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양성자 수는 참고로 화학에선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즉 원자 번호 1번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우라늄 원자 번호 92번은 양성자가 92개. 그러면 당연히 전자도 92개가 되는 거야. 그 규칙성이 화학 원소의 규칙성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니까. 지금 계속 전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하라는 말은 어쨌거나 정기적인 성질,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원인의 세기를 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그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도 전하라고 부릅니다. 이제 서양어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공통적으로 뭉뚱그려지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정기적 성질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양전하는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인 양공이 플러스 전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 혹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 음이온이 마이너스입니다. 맨 처음에 전기라는 개념은 이집트로 가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때가 그리스 이집트 시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었다? 이집트로 내려가 있었어요. 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대도서관이 있었죠. 그 유명 BJ 이름이기도 한. 그리고 왜 거기에 그렇게 대도서관이 가능했냐면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넘어오는 수학, 아라비아 쪽을 통해서 들어온 수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 시스템,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이 물산도 풍부하고 그 지식이 다 모일 수 있었던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요거랑 관련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구과학 파트가 보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쟀던 곳이 이집트죠. 길이 재고 각도 재고 했던 곳이.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거나 요런 녀석들 사이에 핵이 전자는 원래는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핵 주위를 원운동하면서 도는 거. 우리 물리할 때 이야기했죠. 운동 방향과 뭐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힘. 왜 다 안 보이냐. 즉, 전기력. 다른 말로는 쿨롱 법칙. 네, 쿨롱. 참고로 전하량의 크기도 그래서 쿨롱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쿨롱 법칙이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 자, R 제곱이 결국은 뭐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겠지. Q1이나 Q2가 바로 뭐다? 전하의 세기, 즉 전하량이 돼요. 요게 여러분들 뭐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중학교 2학년에 보면 이온결합 물질이 얼마나 결합력이 강한지 약한지, 녹는 점의 크기는 어느 쪽인지를 물어보는, 녹는 점이 어느 게 더 높은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결합거리, 두 이온의 전하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것 때문에 화학에서 왜 얘네들이 뭐 전자를 잘 버리고 잘 얻고 화학원에 가서 공부할 거리들이 꽤나 많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이온화 에너지. 화학원에 가면 있는 거. 요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어쨌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무슨 소리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려면 두 전하량의 부호가 같은 부호란 소리죠. 이때는 뭐가 된다?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즉 반대 부호이면 인력이 작용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좀 볼 건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마찰 전기. A라는 어떤 부도체랑 B라는 어떤 부도체 두 개를 서로 다른 물질이겠죠. 접근시켜서 막 문지르는 거야. 그런데 이때 요 각 물질의 전기력의 크기, 즉 각 물질이 자기의 전자를 잡아놓고 있는 힘의 크기가 B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고. B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은 A에 있던 전자들의 일부가 어디로? 요렇게 B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지? 그럼 요렇게 넘어왔을 때 이렇게 넘어온 이 전자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그 전자가 넘어가면서 생긴 요 구멍 있죠? 요 빈자리. 얘네들을 양공이라 그러는 거야. 자, 요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현상을 해석하느냐? A는 전자를 잃어. 뺏겼죠? 뭐가 생겼기 때문에? 양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대전이라는 말은 특정한 전기를 띠게 되었다거든. 즉 A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거야. 그럼 B는 전자를 얻어서, 맞지? 그럼 뭐가 생긴 거다? 자유전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뭐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죠. 이렇게 대전, 즉 전기를 띠게 된 A와 B를 대전체라고. 자, 그럼 여기서 급격한 질문. 준이야, 저렇게 대전되고 나면 A랑 B는 인력이게 청력이게? 그렇죠, 인력이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로 잠깐 다시 와봅시다. 어차피 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이고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마찰 등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물질마다 전자를 잡아 놓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고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전자를 잘 얻어오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전자를 잘 뺏기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대전열이라고 그래. 자, 대전열에서 열은 히트가 아니고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서열.
그 우리 교재 다음 바닥 넘어가 보면 밑에 맨 밑에 박스에 선생님이 대전열을 넣어 놨어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절대 사실 요즘 교육과정에서 외우라고 강조 안 합니다. 그리고 저런 대전열도 요즘에 시험 칠 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그거 찾아보면서 시간 허비하지 않게 잘 나오는 거 5개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자. 그게 뭐냐면 털, 유, 명, 고, 풀 요 5개 정도만 외워놓자. 앞쪽이 플러스, 뒤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명주가 뭐예요? 명주가 뭔데? 명주 알아? 명주실 할 때 그 명주. 명주가 뭐야? 이건 확실히 남자들 옷보단 여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섬유 소재인데. 설마 뭐? 일단 천연 소재입니다. 치마 만들 때도 썼죠.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중에 하나를 어른 남자들은 술 마실 때 가끔씩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술 마실 때 좋아하는 사람? 왜냐면 호불호가 좀 센 음식이거든. 명주를 만들고 남은 어떤 무언가가. 네, 음식입니다. 저기 홈플 가면 팔아요. 통조림에 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어디 뭐 축제나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그 앞에서 간혹 팔기도 하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진짜요? 네. 명주가 뭐냐면 비단이에요. 비단, 실크. 정확하게는 누에나방이라는 나방에 번데기 때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입에서 섬유질을 내뿜어서 누에고치가 되거든. 그 누에고치를 물에다가 푹 삶은 뒤에 그 누에고치를 이루고 있는 섬유를 뽑아서 실로 꼬아서 만든 게 명주실이고 그걸로 짠 게 비단이에요. 그럼 안에 들어있던 번데기는 그 과정에서 물에 삶겨서 죽겠죠. 나방이 되지 못하고. 개가 개입니다. 그 양념을 좀 해가지고 통에다가 담아놓고. 이 이야기를 알면 더 못 먹죠. 네, 나방의 애벌레 번데기입니다. 그 번데기란 누에나방. 그거를 키우는 그 이를 양잠이라 그래요. 자, 어쨌거나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유리막대를 털가죽과 문지르면 어떻게 된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네, 털가죽에서 유리로 이동해서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유리를 명주랑 마찰시키면 이번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유리랑 명주를 마찰시키면 유리에서 명주로. 즉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서 조금이라도 앞쪽에 있으면 플러스, 조금이라도 뒤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문지르면 어떻게 된다? 아주 많은 양의 전자들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서 옆머리 떴잖아, 지금. 반대쪽. 왜 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있는 이런 옷 소재들 있잖아요.
패딩 같은 저런 소재들을 보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옷 안쪽에 이런 것들이 있죠.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터 뭐 이렇게 적혀 있죠. 플라스틱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네, 여기죠. 여러분들 베개는 요쯤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밤에 자는 동안 베개를 대고 막 엎치락뒤치락 뒤척뒤척 하면 머리카락과 베개 사이에 대전이 일어나겠지. 그럼 머리카락은 뭐로 대전된다? 이건 뭐라고? 베개는 이러면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뭐가 돼요?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럼 베개는 마이너스.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면 베개에 머리카락 붙어 있는데 잘 안 떨어지죠. 왜? 인력으로 둘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들끼리 한 올 한 올이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 아침에? 푹 떠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럼 방전이란 일반적으로 잠들었다. 자, 방전이란 요거 방전까지 설명하고 한 5분 정도 쉴게요. 공기 중에 있었던 H2O, 즉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빼들어 옵니다. 누가? 수증기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대전된 상태는 어떤 상태로? 중성인 상태로 돌아가겠지. 맞죠? 근데 요즘은 겨울이잖아. 겨울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 적다? 적죠,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겨울철에 정전기가 훨씬 잘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왜? 겨울철에 여러분들 입는 옷들 생각해 봐봐. 요런 이제 면도 있겠지만, 면이면은 목화 종이니까 명주 요 부근 있어요. 종이 요 그 부근에 찾아보면 되고, 그 외 패딩은 이거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여긴 털가죽이 있죠. 특히 여학생들 교복 혹은 코트 이런 거 보면 모직물 많잖아. 알파카 털 이런 거, 캐시미어 이런 거. 근데 춥다고 치마 가끔씩 이제 좀 격식을 차려야 된다고 치마 입고 스타킹 신으면 스타킹은 나일론이거든?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네. 아주 대전이 잘 되죠. 그 상태로, 대전된 상태로 이런 문고리 같은 거에 손 딱 갖다 대면 빠직!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팍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야. 빠직! 그래서 그 주유소 가면 그거 있잖아. 손 대세요. 셀프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알겠어요? 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정전기 유도할게요. 자, 그럼 방금 우린 이제 방금까지 배운 건 정전기고 지금부터 한 짧게 정전기 유도라는 걸 좀 배워볼게요. 자, 유도라는 단어의 뜻. 유도. 어그로. 적어도 뭐 유도가 맞긴 하죠. 유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유도 혹은 유도하다.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어떤 변화가 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끌어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 정전기 유도란 뭐냐? 정전기 유도란 도체 주변에 대전체가 접근하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도체라는 거는 보통 금속들을 말합니다. 금속 말고는 이제 흑연 정도가 있는데, 이런 금속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상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화학에선 금속 결합이라 그러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금속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근데 그 원자는 원자 상태라기보다는 사실은 양이온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게 존재하고, 그러면 양이온들이 서로 청력으로 터지지 않는 이유는 이 양이온들에서 빠져나온 전자들이 이 빈 공간을 랜덤하게 존재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 사이의 청력을 인력으로 바꿔서 붙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금속은. 근데 요 전자들이 바로 뭐다? 아까 이야기한 자유전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봐봐.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를 이렇게 접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이온들 원자들은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이는데 자유전자들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인력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거죠. 물론 그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인력과 청력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구조까지만 갈 거긴 해요. 무작정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이렇게 전자가 모이겠지. 맞지? 전자가 모이니까 무슨 극이 될까? 마이너스 극이 될 거 아니야. 반대쪽에는. 그치. 반대쪽에는 양공이 그만큼 생길 거 아니야. 양공이 생기니까 플러스로 대전돼 버린다고. 이렇게 도체 주변에 대전체가 접근했을 때 가까운 쪽은 도체의 양끝이 가까운 쪽은 반대극성, 먼 쪽은 같은 극성을 띠면서 이렇게
쫙 모여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극이 나뉘어진다는 거지.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이게 왜 일어난다?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생긴다. 그런데 살짝 여기서 심화적으로 보면, 그러면 도체에서만 일어나나요? 정전기 유도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되냐? 바로 물이에요. 물 혹시 화학식 아는 사람? H2O. 물 분자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 있는데 공유 결합이라는 전자들을 서로 같이 쓰는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자를 당기는 힘이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세. 그럼 이 전자들은 사실상 어디 쪽으로? 산소 쪽으로 쏠리겠죠. 그리고 산소는 수소랑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 말고도 반대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더 있어요. 즉, 물 분자에서 산소 쪽은 무슨 극성을 띠고 있다? 마이너스 극성. 근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란 말이야. 양성자가 1개밖에 없는 원소예요. 그러면 전자도 몇 개밖에 없어야 돼? 1개밖에 없지. 그 수소 전자 1개 지금 여기 있다가 사실 산소한테 뺏겼잖아. 그러면 수소 쪽은 무슨 전극을 띈다? 플러스를 띄는 거야. 즉 물이라는 분자는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걸 고등 과정에서는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는 이처럼 비대칭적인 극성을 띠는 입자들이 잘 녹아요. 이온이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기름은 극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녹아. 잘 안 섞여. 자, 요렇게 됐는데 뭐냐? 요렇게 우리 수도꼭지에 물을 아주 약하게 틀면 졸졸졸졸 흘러내려오잖아요.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수도꼭지 물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봐봐. 원래 있던 물 분자에서 수소 쪽은 청력을 받겠지. 산소 쪽은 인력을 받겠죠.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돼버린다? 요렇게 뺑글 돌아버리겠죠. 돌아버리고 나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잖아. 가까이 있는 게 힘을 많이 받을까요? 멀리 있는 게 힘을 많이 받을까요? 가까이 있는 게 힘을 더 받겠지. 그러면 이 분자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대전체 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물이 수도꼭지 쪽으로 휘어서 떨어져요. 아니, 대전체 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반대로 휠까요? 네, 아니요. 아니죠.
이번에는 물 분자에서 수소 쪽이 인력, 산소 쪽이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반대로 돌아가겠죠. 반대로 돌고 나니 뭐가 더 커진다? 인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물이 어떻게?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휘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분극 현상을 잘 이용하잖아요. 4월 1일, 5월 15일, 그리고 담탱이 생일, 학교 담임쌤 생일. 이 세 날은 아침 조회 시간에 교실을 좀 꾸며놓고 어떻게든 아침에 좀 농땡이를 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날이죠. 특히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교실 꾸며놓고 만우절이잖아. 교복 상의 거꾸로 입고 반대로 앉아있는다든지 교실이랑 화장실 명패 바꿔놓고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 앉아있는다든지 칠판 뒤에 연구실에 숨어있기? 아니면 우리 때는 또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배들 후배들이 되게 친했거든. 1학년 3반, 2학년 3반, 3학년 3반이 통으로 바꿔. 근데 이게 반별로 그대로 움직이면 티가 잘 나잖아. 두 개 분단은 그대로 앉아있고 한 분단씩이 다른 데로 섞이는 거야. 일부러 막 쌤이 아침 자습 시간에 와가지고 막 3학년한테 1학년 거 질문하고 3학년 선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런 장난을 치는데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누구 생일이나 이래갖고 교실 꾸밀 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천장에 풍선 붙이기. 붙이는 방법. 풍선을 부풀린다, 펌프로. 잘 묶는다. 얘 뭐로 돼 있죠? 고무죠. 옆에 보니까 누군가의 모기에 적당한 길이의 털 가죽이 보이죠? 비빈다. 열심히 막 비비다 보면 풍선은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고무니까. 그 풍선을 천장에 싹 갖다 대면 붙어요. 정전기로 붙어요. 몇 분 뒤에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방전이 되었구나 하면서 다시 옆에 있는 털가죽에 충분히 대전시킨 뒤에 갖다 대면 돼요. 알루미늄 풍선은 안 돼요. 이게 닿이는 순간 전자가 쫙 빠져나가서 그냥 둥성이 돼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 굳이 비싼 헬륨 풍선 안 써도 되고 하고 난 뒤에 천장에 붙은 스카치 테이프 뗀다고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요런 게 정전기 유도다. 자, 그리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가장 극강의 물질이요. 바로 검전기라는 실험 도구가 있습니다. 검전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 금속 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금속 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금속 판에 연결된 금속 막대가 있고요. 이 금속 막대 밑에는 2장 혹은 3장의 금속 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고무마개와
유리병이 요렇게 둘러싸고 있어. 요 반대쪽에도 있는데 그냥 그림 생략.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 금속 막대가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응? 전자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2장 혹은 3장의 금속박은 항상 같은 극성을 띠게 돼요. 즉 어떻게? 둘 다 중성이면 중력 때문에 그냥 밑으로 쭉 쳐져 있겠지. 근데 둘 다 같이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같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청력을 받으니까 서로 벌어진다는 거지. 항상 이걸 이대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보통 많이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붙어 있으려면 전부 다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만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가 됐거나, 아니면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가 되면 벌어지겠죠. 요런 현상을 이용해서 정전기와 관련된 현상을 실험할 때 많이 쓰는 도구예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고 실제로 인터넷이나 그런데 실험 도구 파는 것 중에 가장 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몇천 원 안에 사요. 조립 키트도 팔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도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응? 자, 그러면 저 검정기로 뭐 할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요거 필기 덜한 사람 빨리 필기 정리하고 그 설명할게요. 자, 그럼 저 검정기로 뭘 할 수 있느냐?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바로바로 설명할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물체가 대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원래 이렇게 붙어 있잖아. 중성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을 했잖아요.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판에 전자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저절로 금속박은 뭐가 생길까? 양공이 생기겠지. 양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검정기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자가 내려오겠지. 청력으로 실으니까. 그러면 위에는 뭐가? 플러스인 양공이 남고 밑에는 전자가 내려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또 청력이 생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전기를 안 띠는 녀석을 검정기에 갖다 대면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싹 나눠볼 수 있잖아. 대전체다? 아니다. 맞지? 두 번째.
대전체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주 심플한데. 그렇지. 봐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림이? 요거 너무 많이 벌어지게 했다. 조금만. 딱 티가 나잖아. 얘는 뭐다? 강, 약. 그죠? 세 번째가 좀 복잡해요. 세 번째는 대전체를 대전시킨 뒤에 대전체를 대전시키고 나서 뭐 할 수 있느냐? 대전체를 대전시켜. 검전기를 대전시키고 대전체의 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대전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접촉시키면 돼. 내가 만든 대전체를 검전기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무슨 소리냐? 중성인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빠져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 대전체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붙이면 전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대전체가 돼버린다? 네.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접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접지라는 것은 대전체랑 전선을 연결시켜서 그 전선의 반대쪽을 땅에다 갖다 꽂는 걸 말해. 땅이랑 연결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멀티탭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 요걸로 보자. 여기 멀티탭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 전극이 하나 더 있죠. 요게 접지선 전극이에요. 요런 거 컴퓨터 콘센트 이런 거 보면 특히 이제 정전기에 민감한 제품들은 요런 거 요렇게 보시면 여기 두 개 말고 요 위에 전극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요 부분. 얘가 요 접지 전극에 딱 붙게 돼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 컴퓨터실 컴퓨터 좀 새 겁니까? 구리입니까? 구리죠. 그 컴퓨터 본체 가끔씩 만져보면 막 찌릿찌릿하는 컴퓨터들 있지. 왜 그러냐면 청소 안 된 거야. 컴퓨터 안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누전이라 그래서 전기가 원래 흘러야 되는 길에서 새어나와서 본체를 타고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만지면 찌릿찌릿한 거야. 그게 심해지면 이제 불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런 접지 전극을 쓰잖아요. 그렇게 흘러나온 누수 전류들이 저 선을 타고 저항이 더 적은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감전이나 그런 걸 막을 수 있어. 네, 그냥 버려지는 거죠. 불나는 것보다 낫잖아.
자, 그래서 원래는 us라 그래서 땅과 연결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호도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선의 끝을 땅에다 묻었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는 손가락을 갖다 댄다라고 해석합니다. 봐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킨 검정기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주면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붙어요. 그러고 손가락 치우고 이 대전체 치우잖아. 그러면 전자가 더 들어간 것만 남아있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검정기가 돼버려.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검정기를 접근시켜 놓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들이 손가락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붙어. 그러고 떼면 플러스 검정기가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검정기를 대전시키고 나서 대전체의 극성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같은 극일 때는 더 벌어지고 반대가 될 때는 오므라들어.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여기 이제 플러스 검정기죠. 이 상태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밑에서 전자들이 더 올라오게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 플러스라고 해서 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부족한 거지. 맞죠? 그러면 전자가 더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더 심해져서 더 벌어지고 위에 플러스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봐봐. 마이너스에 플러스 갖다 시키면 이 전자들이 올라오면 되지. 그럼 밑에는 붙어버리는 거지. 자, 여기는 이번엔 마이너스를 여기 갖다 대면 이 전자들이 내려가겠지. 그렇지. 더 벌어질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갖다 대면 전자들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겠지. 위에는 플러스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붙잖아. 그래서 검정기로 할 수 있는 거.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학교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느냐.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 3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뭘 할 수 있다? 대전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전체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전자 몇 개 움직였는지 셀 수 있다 없다? 못 세알려요. 누가 센지 약한지만 볼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대전시킨 검정기로 무슨 극인지 알 수 있다. 같은 극이면 더 벌어지고 반대 극이면 오므라든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영상은